안녕하세요, 여러분.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살 여자이고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은 안 했지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과 올 11월 달에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에게 가족은 엄마 한 사람뿐인데요. 저희 엄마 30년 전에 27살의 어린 나이로 과부가 되셨어요. 사고로 아빠를 잃으셨거든요. 그리고 혼자서 절 키우신 거죠. 아빠 없이 어떻게든 저를 잘 키워보겠다며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열심히 사셨어요. 엄마는 간병인 일을 오랫동안 하셨는데 연세가 드시면서 환자를 들었다 놨다 하는 게 아무래도 힘이 드셔서 늦은 나이에 간호조무사 시험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50살에 시험에 합격을 하셨고 지금은 7년째 동네 소아과에서 간호조무사로 계시죠. 저희 엄마 아이들을 너무 좋아하셔서 지나가는 아이들만 봐도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소아과에서 일하시는 것도 아주 적성에 잘 맞는다고 하셨죠. 제가 봐도 저희 엄마 참 맑으신 분이세요. 근데 이런 엄마에게도 아픔이 있으시더라고요. 바로 저희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도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엄마한테 처음 들은 거예요. 제가 20살이 되자마자 엄마와 같이 술을 한 잔 마셨는데 그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아빠의 엄청난 비밀을요. 30년 전 아빠는 강원도로 출장을 간다고 하셨고 엄마는 그런 아빠를 배웅도 못한 채 그냥 보내셨대요. 그리고 그날 저녁 아빠는 집으로 영영 못 돌아오셨고 엄마는 한 통의 전화로 아빠의 소식을 듣게 된 거죠. 차 사고로 아빠가 위독하다는 얘기였대요. 떨리는 마음으로 병원 응급실을 갔는데 아빠가 입원해 있는 병원도 강원도 근처 병원이라 거기까지 가는데도 한참을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빠의 모습을 본 엄마는 인생이 더욱 나락으로 빠지게 되셨대요. 엄마가 도착했을 땐 아빠는 벌써 하얀 천으로 덮여져 있었고 아빠 옆에 웬 여자가 서글프게 울고 있더래요. 그 여자는 목에 깁스를 하고 머리엔 붕대까지 감고 있었다는데 아빠의 이름을 부르며 정수씨, 정수씨 이렇게 가면 어떡해? 라고 하는데 엄마는 그런 여자에게 다가가 당신 도대체 누구냐고 했대요. 그리고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이 그 여자는 바로 아빠의 내연녀였다는 겁니다. 출장을 간다던 아빠는 사실 그 내연녀랑 같이 강원도로 여행을 간 거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시게 된 거죠. 반대편에서 오는 졸음 운전자로 인해 아빠는 크게 다쳤고 그 내연녀는 골절 정도의 부상으로 생명에 지장은 없었대요. 근데 그 당시 그 내연녀는 22살의 대학생이었다고 했어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알자마자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 채 평생을 아빠를 원망하며 살았대요. 그리고 몇 년 동안은 아빠의 제사도 지내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본인보다 10살이나 어린 내연녀랑 같이 여행을 가다가 호련히 떠난 남편을, 핏덩이 같은 자식과 아내만 남긴 채 떠난 남편을 어느 여자가 슬퍼하고 비탄을 하겠나요? 그 얘기를 듣고 저는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이날 이때까지 아빠의 죽음에 이런 사연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엄마는 이런 아픔을 간직한 채 남자라면 치를 떨고 돌같이 생각하며 저 하나만 보고 사셨던 거더라고요. 하긴 제가 고등학생 때였나? 엄마를 좋아하셨던 과일 가게 아저씨가 한 분 계셨어요. 맨날 저를 불러서 검은 봉지에 가득히 과일을 싸주시며 엄마랑 먹으라고 하셨죠. 엄마도 그 아저씨를 싫어하진 않으셨던 것 같아서 제가 먼저 엄마한테 엄마는 외롭지도 않아? 10몇 년을 혼자 살았는데 이제는 친구도 좀 사귀어보고 연애도 좀 해보고 그래. 과일 가게 아저씨 나쁜 사람처럼 보이진 않던데 라는 얘기를 했다가 엄마한테 엄청 혼났어요. 너는 엄마한테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지. 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하하호호 하면서 같이 있는 게 좋아 보이니? 엄마가 그랬으면 좋겠어? 하며 엄청 화를 내시는데 전 엄마의 이런 모습을 난생 처음 봤었어요. 근데 이런 말 못할 사연이 있으셨으니 엄마가 이랬던 거구나 생각이 들었죠. 엄마 나름대로 아빠가 딴 여자를 만났다는 트라우마가 심하셨나 봐요. 가여운 저희 엄마, 본인의 모든 걸 희생하며 저를 키우셨고 이제는 딸 시집까지 보내시게 된 거죠. 아직 결혼할 날이 1년 정도 남았는데 결혼을 하면 아마 남편 직장이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서 엄마와 꽤 멀리 떨어져 살아야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엄마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근데 엄마는 토요일도 일을 나가셔서 3시 이후로나 퇴근을 하고 오세요. 그래서 토요일 저녁마다 엄마와 시간을 보내야겠다 마음을 먹고 엄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깜짝 놀래켜 드리려고 일부러 연락도 없이 엄마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방해되지 않게 진료 끝나는 시간에 맞춰서 갔죠. 근데 프런트엔 엄마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혹시 진료실에 계시나 싶어 같이 일하시는 직원분께 여쭤봤어요. 그러니 박 언니 따님분이시구나. 근데 엄마 토요일마다 근무 안 나오시는 거 모르셨어요? 꽤 됐어요. 한 5개월 전부터 토요 근무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엄마한테 한번 연락해봐요 라고 하셨죠. 전 전혀 몰랐습니다. 아니 5개월 동안 엄마가 토요일마다 병원에 안 나가셨다니 분명히 저한테는 토요일마다 병원 갔다 오겠다고 하시며 나가셨는데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그리고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엄마한테 무슨 일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곧장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근데 엄마는 어김없이 거짓말을 하시더라고요. 딸, 엄마 지금 막 병원 끝나서 마감하고 여기 간호사 쌤들이랑 저녁 같이 먹고 들어갈게. 왜? 딸 무슨 일 있어? 라고 하시는데 일단 모른 척하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까지 하시면서 숨기려고 하는 게 뭔지 알아봐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와 엄마 방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혹시 뭐라도 나올지 알고요. 근데 별건 없더라고요. 그럼 남은 방법은 하나뿐이었어요. 엄마를 미행하는 거였죠. 근데 또 문제는 제가 엄마 일하시는 곳에 갔다 왔다고 그 직원분께서 얘기를 할까봐 그게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엄마가 별 말씀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렇게 전 토요일날 일을 간다고 하시는 엄마 뒤를 미행했어요. 엄마한테는 오늘 오전에 볼 일이 있다고 일찍 나갔고 멀찌감치 차에서 엄마를 지켜보고 있었죠. 엄마는 도로까지 나와 택시를 잡고 어디론가 향하셨어요. 그리고 역시나 엄마가 향하신 곳은 대학병원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리가 후들거렸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엄마 어디 아프구나 싶었어요. 저는 주차를 하고 곧장 엄마를 쫓아갔어요.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자마자 엄마를 찾았고 엄마를 부르려고 하는 순간 세상에 엄마가 어떤 앞이 안 보이시는 여자분의 손을 잡고 그 여자분을 부축하며 2층 진료실로 올라가시는데 그 여자분이 앞이 안 보이시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 맹인용 지팡이로 알 수 있었죠. 그 지팡이를 쓰고 계셨거든요. 저는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고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리고 엄마와 그 여자분은 소화기 내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저는 일단 그 두 분이 나오실 때까지 저 멀리서 숨죽여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기다릴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니 만약에 엄마가 저분을 도와주시는 거라면 저한테 얘기를 안 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5개월 전부터 토요일 근무도 안 하시고 뭔가 계속 찜찜한 상황이었어요. 그러던 찰나 엄마와 그 여자분이 진료실에서 나왔고 수납을 하러 창고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저는 최대한 몸을 사리고 엄마 눈에 띄지 않게 조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대기 의자에 앉아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엿듣게 되었어요. 형님, 오늘도 고마워요. 이렇게 토요일마다 같이 병원에 와주고 형님한테 그렇게 큰 신세를 졌는데 이런 일까지 부탁해서 미안해요. 형님은 내가 많이 미울 텐데 30년 동안 우리 미연이 키워주고 나 항암 치료하는 것까지 다 데리고 다니고 그 보답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제 귀를 의심했어요. 미연이, 그 이름은 제 이름이었거든요. 그러니 이윽고 엄마가 자네가 미연이 그 어린 것을 품에 안고 나한테 키워달라고 데리고 오는데 내가 차마 그 어린 것을 내칠 수가 없겠더라고. 나 자네 보고 미연이 키워준 거 아닐세. 자네는 30년 전에 내 남편과 불륜한 내연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떨리는 손으로 들고 있던 핸드폰을 놓치게 되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엄마도 놀래서 뒤를 쳐다보셨고 제가 뒤에 있는 모습을 보시게 되셨어요. 엄마는 절 보자마자 반 비명 섞인 목소리로 미연아 라고 하시며 절 향해 달려오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를 보고 아무 소리도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엄마 옆에 앉아있던 그 아주머니도 미연이란 소리에 경기를 하시며 다급하게 지팡이를 빼시더니 탁탁거리는 소리와 함께 냅다 도망을 가시는 겁니다. 그러더니 앞에 있는 턱을 인지하지 못하셨고 그 바람에 턱에 걸려 넘어지셨어요. 엄마는 저한테 미연아 잠깐만 기다려 하곤 그 아줌마에게로 가셨고 그 아줌마를 일으켜 제 쪽으로 다시 다가오시는 겁니다. 저는 엄마에게 울부짖으며 엄마 이게 다 무슨 말이야? 이게 다 무슨 소리야? 했어요. 나 저 아줌마랑 엄마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엄마 딸이 아니라 30년 전에 아빠랑 내연녀 사이에서 태어난 저 아줌마 딸이라고? 엄마 아니지. 나 엄마 딸이지. 엄마 얘기 좀 해봐. 나 저 사람 딸 아니라고. 얘기 좀 해보라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는 저와 그 아줌마를 데리고 일단 밖에 조용한 곳으로 가자고 하셨어요. 그리고 엄마에게 들은 얘기는 제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 그 이상의 얘기였습니다. 30년 전 아빠의 내연녀, 그러니까 제 생모는 저를 임신 중이었대요. 그 여행도 임신 기념으로 가게 된 여행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더 눈이 뒤집혀지셨고 돌아가신 아빠를 평생 원망하고 제 생모를 평생 증오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대요. 근데 2년 뒤 제 생모가 시력을 잃은 채 엄마를 찾아왔대요. 자동차 사고 후유증으로 눈이 점점 안 보이지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두 눈의 시력을 다 잃게 되셨다는데 제 생모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내가 엄마라고 하기도 염치 없지만 내가 널 버리려고 해서 버린 게 아니야. 내 눈이 이렇게 돼버리니 내 손으로 널 키울 수가 없겠더라고. 분유를 타서 먹여야 되는데 분유가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고 너는 배가 고픈지 집이 떠나갈 듯이 울더라고. 그래서 그때 결심하고 형님을 찾아간 거야. 염치 없고 내가 죄인인 건 알지만 다른 곳에 너를 보낼 순 없었어. 아무런 기대 없이 형님을 찾아갔는데 형님이 이런 날 보고 널 받아주시더라고 하며 우시는 겁니다. 그리곤 제 생모가 더듬거리는 손으로 제 손을 막 찾으시는 겁니다. 죽기 전에 제 손 한번 만져보는 게 소원이었다면서요. 저는 그런 생모의 손을 뿌리치려고 했어요. 그러니 엄마가 제게 그러더라고요. 미연아, 네 엄마 손 잡아드려. 네 엄마 췌장암 말기야 라고 하면서요. 그래서 엄마가 제 친모를 데리고 같이 항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 거였더라고요. 저는 그 사실을 듣고 엄마에게 엄마는 이 아줌마가 밉지도 않아? 그리고 내가 밉지도 않았어? 어떻게 나를 키우고 지금은 저 아줌마 아픈 것까지 엄마가 다 데리고 다니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 생모가 울면서 저와 저희 엄마에게 내가 죄가 많은 사람이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나 봐요. 그때 나도 같이 갔었어야 됐는데 살아서 형님한테 용서 구하라고 죄값 다 받으라고 이렇게 살고 있나 봐요. 형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했으니까 나는 이렇게 벌 받아도 마땅해요 라고 하는데 그 순간 모든 상황이 저에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어요. 몇 시간 만에 30년 전 그 모든 비밀을 알게 되었으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전 제 손을 꼭 잡고 있는 생모의 손을 억지로 떼어내며 엄마한테 그만 가자고 했어요. 나한테 엄마는 엄마 하나라고, 난 저 사람 딸 아니라고 했죠. 그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갔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저도 알 수가 없었죠. 제 존재를 알고도 날 키워준 엄마,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내 생모, 제가 이 두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기생충 같았습니다. 그리고 두어 시간 뒤 엄마가 집에 들어왔고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미연이 널 한 번도 미워하지도 증오하지도 않았어. 처음 네 생모가 널 데리고 날 찾아왔을 때 물을 한 바가지 받아와서 널 안고 있는 네 생모한테 사정없이 들이부었어.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냐고. 천하의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소리를 질렀지. 그러니 너도 울고 네 생모도 울더라. 근데 이 조그만 것이 지 친엄마 품에서는 그렇게 앙칼지게 울어대다가 내가 안아주니까 손가락을 빨면서 이내 잠이 드는데 잠자는 모습이 얼마나 천사 같은지 네 아버지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고 한 거야. 내 자식처럼 키우겠다고, 걱정 말라고, 약속하겠다고.
그리고 어쩌면 내가 네 아버지를 증오한 게 아니라 그리워했나 봐. 그래서 너를 보면서라도 네 아버지를 기억하고 추억하고 싶었나 봐. 미연이 너도 네 아버지 젊었을 때 사진 봐서 알잖아. 너랑 아주 판박이인 거 라며 미소를 보이시는데 저는 그런 엄마에게 다가가 엄마를 부서질 듯이 꽉 껴안아드렸습니다. 엄마가 날 살린 거라고. 엄마니까 내가 이렇게 예쁘고 행복하게 클 수 있었던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생엔 꼭 엄마 딸로 태어나고 싶다고 했죠. 저는 그날 제 평생 흘렸었던 눈물만큼 하루 동안 눈물을 흘린 것 같아요. 엄마는 평생 이 비밀을 간직하려고 했었는데 이렇게 다 얘기하니 차라리 마음이 홀가분하다고 하더라고요. 이제야 2다리 뻗고 잘 것 같다면서요. 그리고 나중에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 생모는 나라에서 받는 보조금을 한두 푼씩 모아 엄마에게 주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미연이 키울 때 보태라며 한 달에 얼마씩 주곤 하셨대요. 엄마는 제게 네 엄마 미워하지 말라고 용서를 하라고 하셨어요. 정말 저희 엄마지만 대단하시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아마 천사가 있다면 저희 엄마의 모습일 것 같았어요. 그리고 엄마의 바람대로 췌장암으로 얼마 남지 않는 제 생모를 위해 토요일마다 셋이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병원도 가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같이 드라이브도 가고 그동안 못했었던 얘기도 많이 하고 있죠. 이런 시간을 만들어준 엄마한테 고마웠어요. 제 생모도 많이 고마워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이 2 엄마들에게 기생충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나만 태어나지 않았다면 2 사람 모두가 힘들진 않았을 텐데 서로의 마음에 짐이 없었을 텐데 하곤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2 엄마들은 저로 인해 매 순간마다 행복하셨대요. 절 키워준 엄마는 절 키울 수 있어서 행복했고 절 낳아준 엄마는 절 낳을 수 있어 행복하셨다는데 그 말을 듣고 아, 내가 태어나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내년에 결혼을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 생모를 위해 올 11월 달로 앞당겨 결혼을 하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할 때 혼주석에 2 분 다 앉혀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보다 엄마의 사랑을 2배나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 2 분께 받은 사랑 잘 간직하고 마음 깊이 새겨서 효도도 잘하고 행복하게 살려고 합니다. 제 길고 긴 사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모든 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사례자분의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정말 감동적인 사연입니다. 특히 사례자님을 키워주신 어머니의 사랑에 저도 가슴이 울컥했어요. 사례자님을 대신 키우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셨을 텐데 정말 대단하시고 사랑이 가득한 분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사례자님 말씀대로 2 어머니께 받은 사랑 또 다른 사랑으로 보답하시고 항상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